지난 두 편의 동영상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가진 벡터를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영역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의 의미고요. 이 영역은 질서를 낳고 권력도 낳고 소유도 낳고 성격도 낳고 습관도 낳고 심지어 자살도 하게 하고 연인과 자식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자살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프로이드의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본능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생명이 없는 무기물로 환원시키려는 죽음 충동을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이 죽음에 대한 본능을 삶에 대한 본능 또는 성에 대한 본능인 에로스와 대척점에 놓았습니다. 프로이드도 이 이원론적인 본능 이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말년에는 이 개념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의 동영상에서 이 두 본능이 둘이 아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말하자면 프로이드의 용어로 말하면 삶에 대한 본능에서 성에 대한 본능과 죽음에 대한 본능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욕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 개인 자신의 보존을 갈구하는 당대 삶의 욕망입니다. 두 번째 욕망은 제한된 삶의 시간의 한계를 후대 자손을 통해 피해보려는 후대 삶의 욕망입니다. 이 당대 삶의 욕망과 후대 삶의 욕망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역의 영원성, 즉 영원히 살려가는 욕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욕망은 영역의 충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영역 충족을 위협하는 환경의 해로운 존재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으려는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이 불안 통제 욕망은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역의 안전성과 관련된 욕망입니다. 저의 다섯 번째 동영상에서 저는 영역인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을 영원히 살려는 욕망과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히 살려는 욕망에 해당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욕망인 당대 삶의 욕망과 후대 삶의 욕망이고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에 해당되는 것이 불안 통제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의 동영상은 시간 관계상 저의 이론에 살도 피도 없는 골격 몇 가닥만 보여주는데 만족하려 합니다. 그럼 먼저 당대 삶의 욕망부터 보겠습니다. 당대라는 단어에는 일이 있는 바로 그 시대, 지금 이 시대 등의 뜻과 함께 자기 자신의 한평생 동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의 당대 삶의 욕망의 당대란 이 마지막 자기 자신의 한평생 동안을 의미합니다. 당대 삶의 욕망은 유기체로서 자신을 유지시키려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자기 보존 욕망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식욕, 수면력, 체온 유지력, 방어력, 배설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왜 의식주가 사회가 개인에게 보장해줘야 할 필수 항목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활동시키기 위해서 물질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식욕이 나옵니다. 먹으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이란 종의 진화적 발달을 이끈 핵심적인 힘들 중 으뜸입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경 정착 생활로 문명의 일대 전환을 이룬 주요 동기 중 하나가 식욕입니다. 현대에서 사람들이 직업을 원하고 지겨워도 직업에서 뛰쳐나오지 않는 주된 이유도 식욕입니다. 거의 모든 동물처럼 우리는 수면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잘 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동물로 체온 유지를 위해 각종 의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아는 사항이라 이만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대 삶의 욕망은 영원히 살고 싶은 영욕의 희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00년도 채 못 되는 삶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당대 삶의 욕망에 100년짜리 한계를 찢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과 후대 자손을 통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후대를 통해 100년짜리 당대 삶의 한계를 벗어나라는 욕망이 후대 삶의 욕망입니다. 사회와 역사와 문화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재생산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사회 재생산의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가족제도는 언제나 어떤 사회제도보다 기초적인 제도였습니다. 이런 가족제도는 이성 간의 끌림과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즉 낭만적 사랑과 성욕에 기초한 이성 간의 끌림과 자식을 향한 사랑에 기초한 모성과 부성이 후대 삶의 욕망을 이루는 두 요소입니다. 이 욕망은 안전하고 영원한 삶을 갈구하는 인간이 제한된 당대 삶의 벽을 뛰어넘어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의 분실을 통해 영원으로 가려는 욕망입니다. 앞에 두 욕망이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의 영원히 살려는 영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지금 말할 불안 통제의 욕망은 영욕의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안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많은 사회적인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욕망이 바로 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로 첫 번째 주제로 불안을 잡은 것입니다. 이전 동영상인 우리는 왜 불안해야 하는가 에서 다루었듯이 인간 내적으로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은 선택 불안을 야기하는 열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일회성과 동시다발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불안에서 사람들이 택한 방식은 불안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보다 불안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불안 통제 욕망에는 개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4가지 하위 욕망들과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10여 개 이상의 하위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의 시간적 한계로 인해 여기서는 간단히 앞에 매우 중요한 4개의 하위 욕망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것도 간략하게나마 다룰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별것도 없으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시키고 사라지는 먹튀로 오해될까 하는 높아심에 제가 쓴 책의 묵차를 나열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앞의 당대와 후대의 삶의 욕망과 달리
불안 통제 욕망은 개인적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너무도 다양한 면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핵심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원히, 그것도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이 세상에 이례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양한 미지의 자극과의 관계에서 오는 극심한 불안을 다루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가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제의 관계를 거의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억지로 패턴화해 그 길로만 관계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객길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제2의 천성인 습관과 성격, 그리고 사회 질서를 낳고 이끄는 욕망입니다. 우리들은 황금 같은 시절인 8살에서 19살까지 장장 12년간을 빠짐없이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혹시 이 시절에 매일 아침 등교 문제로 갈등하신 분 있으신가요? 물론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 때문에 등교가 두려워서 갈등을 한 적은 있겠지만 이런 큰 사건이 없었다면 대부분 별다른 선택 불안, 즉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걱정과 고민을 한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당연한 듯한 우리의 행동에는 학교에 빠지면 부모나 선생님에게 한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위협 때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농땡이 치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협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등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선택에 대한 고민을 장구한 12년간의 세월 동안 거의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학교 안 가도 부모님이 우리들의 밥줄을 끊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등교시킨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사전적으로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특정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마음과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내적 원리가 바로 관객길의 욕망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결코 같은 상황과 관계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12년간 했던 모든 등교는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날씨, 학교의 분위기, 개인적 성장, 개인적 감정 등 어떤 면을 봐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낯선 것에 민감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처음 가는 장소도 낯설고 불편합니다. 이렇게 낯설매 예민한 우리들이 매일매일 낯선 12년간을 한결같이 걱정 없이 등교할 수 있게 한 힘이 바로 관객길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과 관련해 저의 책의 목록을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객길, 질서를 향한 욕망인 관객길의 욕망, 성격과 사회 구조의 뼈대를 만드는 관객길의 욕망, 관객길은 필터링 역할을 한다. 관객길과 현실감, 지식과 관객길의 욕망, 호피 댄스, 진리가 아니어도 좋다. 관객길은 거의 모든 관계학에 나 있다. 관객길 형성의 선천적 가는길, 따라하기, 모방, 단순화, 일관화, 범주화, 둘로 나누기, 이원화, 가까이 있는 것들은 끌린다. 근접성,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 유사성, 관객길의 성격과 그들 간의 관계, 거의 모든 욕망은 관객길을 따라갑니다. 포괄성, 관객길의 가소성, 관객길의 무분성이 주는 여백, 관객길의 맥락성, 하나는 모두와 연결된다. 개방성, 자신만의 길이 있다. 자율성, 하나의 표정으로 다양한 마음을 말할 수 있다. 다용성,
선택의 뒷면 배제성, 열린 주체 가능성, 개인적 관객길과 사회적 관객길, 개인적 관객길의 존재 여부 실험, 사회적 관객길의 개인적 관객길화, 개인적 관객길의 사회적 관객길화. 1583년 어느 날 피사 대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하던 20세의 갈릴레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를 이렇게 두근거리게 한 것은 무수한 사람이 이미 수만 번 보았던 성당에 매달려 있는 램프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램프 뒤에 숨겨진 진자의 동시성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진자의 추기가 추의 질량이나 진폭과 관계없이 오직 진자의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것이었죠. 그가 이 법칙을 발견하고 가슴 벅차했던 이유는 이를 사용해 1656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인 크리스찬 호이겐스가 만든 것과 같은 정확한 추시계를 만들어 특허권을 얻고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갈릴레이에게는 진자는 돈이 되지도 밥이 되지도 않는 대단하지도 않는 물체의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물체의 운동 법칙을 알아냈다는 것에 대한 환희만이 갈릴레이의 터짓듯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알미 환희로 이어지게 할 열쇠를 사람들은 호기심이라 부릅니다. 호기심을 이끄는 인간 내적 작동 원리는 바로 알매 욕망입니다. 알매 욕망은 자극들의 올바른 패턴을 알아내서 지나갔거나 다가오거나 다가올 미지의 자극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인간의 지식제도를 낳고 이끄는 욕망입니다. 이 호기심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쥐는 먹이 활동이나 짝짓기 활동과 관계없이도 자칫 위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보다 낯선 환경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쥐들에게 각각 검은색, 흰색, 회색 칠이 된 미로를 탐색했습니다. 2번의 탐색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쥐들은 첫 번째 미로의 색깔과 같은 색깔의 미로에서보다 다른 색깔의 미로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매의 욕망은 먹고 살기 위한 당대 삶의 욕망이나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려는 후대 삶의 욕망으로 환원될 수 없는 불안 통제 욕망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곧 언급할 힘에 대한 욕망이나 소유의 욕망이나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부수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제 책에서 다룬 항목들입니다. 호기심은 알매 욕망에서 나온다. 알매 욕망과 관객길, 실험을 통해 관객길을 찾아가기, 관찰과 모방 그리고 관찰을 통해 알매 욕망을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인가? 알매 욕망과 선천적 가능성. 물론 앞으로 저희 동영상에서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5세대) 남아들에게 장난감 창과 칼을 주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무기들을 사용하고 싶어 안달난 얼굴과 몸에 배어있는 기고만장함입니다. 기필코 이들은 동생이나 또래 친구, 심지어 엄마나 아빠에게 이 장난감 무기를 들이댑니다. 한 사극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의 키의 3-4배나 되는 통나무를 2팔로 껴안아 몰려드는 적들을 쓸어버리자 탄성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힘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실 때 혹시 난폭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이게 뭐지? 라고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꾸물거릴 때 짜증 섞인 공격적인 언사를 보이신 적은 없나요? 이는 보행자 여러분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느낄 수 없는 충동입니다. 또 누가 추월하기라도 하면 감히 라는 생각과 함께 불쾌한 생각이 스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뉴스에서 특히 고속으로 힘껏 업된 상태로 운전하는 가운데 보복운전을 하다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말단 직원이었을 때에는 친절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지위가 상승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급기야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를 가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여러 마리의 가재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 어항에 풀어둔 가재들은 서열 경쟁을 한 후 최종 승자가 직계발을 높이 쳐들고 자신의 전 영역을 활보하는 것을 보고 붙인 이름입니다. 스포츠란 공식적으로 장려되는 경쟁 구조에서 국가 간에 벌어지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게임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스포츠 애국주의와 상업주의가 서로 상승 효과를 발휘하며 국민들을 열대야 속에 날밤을 새게 합니다. 위의 모든 현상을 낳게 하는 욕망은 뭘까요? 바로 힘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 요소를 힘을 통해 통제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는 욕망입니다. 힘에는 물적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과 권력의 추구나 정치 제도를 낳고 이끄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당대 삶의 욕망과 후대 삶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식량과 기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자원을 소유하고 저장해 둡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우리들은 필요 이상의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소유하려는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를 가지게 되면 다른 하나를 가지고 싶습니다. 게다가 전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싶습니다. 1억을 갖게 되면 3억을 원하고 3억을 갖게 되면 10억을 원하고 10억을 갖게 되면 30억을 원하고 이 소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자원의 행렬에는 끝이 없습니다. 중독이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빠지지 않는 중독이 쇼핑 중독입니다. 하루라도 그 고급스러운 백화점 냄새를 맡지 못하면 삶이 우울하고 공허해진다 라고 말하는 고급 백화점 고객이 TV에서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소유 욕망은 우리에게 위안도 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쇼핑 중독은 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감이나 상실감, 자신감의 결여,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것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즉, 쇼핑 중독은 불안 통제 욕망의 한 발현 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욕은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혹시 손수건이나 이불이나 베개에 집착하는 아이들을 보셨나요? 이들은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프로이드 이론과 연관을 갖고 있는 대상관계학파는 아이들은 젖먹이 시기가 끝난 시기인 8, 9개월부터 이불, 스카프, 옷 등
특정 물건에 집착하며 이를 과도기 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유의 욕망에 대해 앞으로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의 욕망은 당대와 후대 삶의 욕망에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식량을 비롯한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경제제도를 낳고 이끄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불안 통제 욕망의 하위 욕망들 중 사회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의 하위 욕망만 다뤘습니다. 또 제가 언급할 앞으로의 몇 년간의 동영상의 출발 시점에 가볍게 저의 이론에 감만을 드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어찌 수천 년간 인류의 모든 천재들이 달겨들어도 아직도 무궁무진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리도 간단할 수 있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께 예고편도 없이 생소한 저의 개념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들이대는 수준이 될 것 같아 오늘 많은 생략과 극히 지역적인 이야기로부터 저의 이론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30여 년간 찾아본 결과 이렇게 사회 구조를 개인의 욕망 구조에서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이론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